처음으로 목소리를 넣어봤습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 같지 않아서 어색해서 죽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까 더 걱정이네요.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무료 프로그램으로 편집했고 편집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서 다른 분들의 유튜브 영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허접하기 그지없지만 텍스트만 있는 이전 영상보다 내용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할 테니 넓은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자의 감정을 제외하기 위해서 김학의의 발언 부분만 텍스트로 처리했습니다.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김학의의 발언은 최대한 직역 수준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실소가 나올 정도로 수준 이하의 영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만들었든 엔화코인을 빨아먹기 위해서 만들었든 이런 수준 미달의 영상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인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일본 극우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본을 좋게 느끼게 된 이유가 겨우 지갑을 같이 찾아줘서 스미마생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리고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속에서 일본의 모습을 보고 나서라는 게 참... 김학의는 한국에서 이 정도의 친절을 받은 경험도 없었던 걸까요? 김학의의 불행했던 과거나 일본의 호감을 느낀 개인적인 경험과는 별개로 김학의가 일본을 좋아하게 된 이유라는 발언과 이에 호응하는 일본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우려와 한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의 우려는 한국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거의 없는 일본인이 김학의의 영상을 본다면 친절이라고는 말할 수도 없는 이 정도의 일에 감동받게 하는 한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로 비춰질까입니다. 서울 안 가본 놈이 가본 놈 이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거나 직접 본 사람은 사실만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더 그럴듯한 궤변이나 과장된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합니다. 한국을 욕하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살아봤거나 한국인을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매우 단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한국 남자는 이렇고 한국 여자는 저래서 연애 상대로 좋지 않다고 말하는 일본인 중에 실제 한국인을 사귀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김학의의 거짓 영상에 기대서 마치 한국이 그런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은 분명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사실인 것처럼 변할 겁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사실은 일본인 입장에서야 뭐가 됐든 외국인이 일본을 칭찬해주니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겨우 이 정도의 경험으로 일본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김학의의 말에 뿌듯함이나 자긍심 같은 것을 느끼고 또 느껴야 하는 일본의 현실입니다. 언제부터 사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다 또는 좋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니혼이 우마레테 요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만 보면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 일본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이유를 보면 반대로 현재 일본이 얼마나 공공한지 일본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확실하게 생각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느낀 이유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음식이 맛있어서가 1위이고 사계절의 변화가 있어서가 2위였습니다. 10위 안에는 온천에 들어갈 수 있어서와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경제 붕괴 후 지금까지 약 30년 이상을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책임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부패를 가리기 위해서 외부와의 갈등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국민들의 눈을 바깥으로 돌리고 있고,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면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온한 자로 낙인 찍어서 사회적 이지매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에게는 일본은 아직도 강력하고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나라라고 거의 세뇌에 가까울 정도로 각인시키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니혼이 우마레테 요카타, 일본에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만 국한해서 본다면 세계 각 지역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한때 일본도 아시아의 대표로서 아시아가 곧 일본이고 일본이 곧 아시아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유일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은 이미 한국이 거의 다 해버렸고, 이제는 중국도 어느 정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고라고 자랑스러워했던 것들도 상당수 한국에 추월당해버렸고, 이제는 중국에게도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속 깊이 자신들보다 한 수, 두 수도 아닌 10수보다도 아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을 이제는 많은 일본인들이 동경하는 상황까지 전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이유로 찾은 이유가 겨우 음식이 맛있어서, 사계절이 있어서, 온천을 할 수 있어서, 일본어를 사용해서입니다. 물론 음식이 맛있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가 있어서 한국에 태어난 게 다행이라던가, 햄버거가 있어서 미국에 태어난 게 다행이라던가, 달팽이 요리가 있어서 프랑스에 태어난 게 다행이라던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갑을 같이 찾아줘서라든가, 스미마생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라든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있어서 일본을 좋아하게 됐다는 말을 한국인에게 들으면서 많은 일본인들은 거봐라, 아직 그래도 우리가 한 수 위다 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현실과 괴리된 우월감과 정신적 승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학의는 이런 일본인의 가여울 정도로 떨어진 자존감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고요. 김학의는 유난히도 한국인은 감정을 그대로 발산하지만 일본인은 그렇지 않아서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김학의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한국을 비난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싸움을 좋아하고 사납다. 그리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부당한 것을 참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일본인들은 부당하고 불편하더라도 조직과 상대를 위해서 참고 견딘다. 그리고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이건 지극히 김학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일본인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혼내와 다테마에, 즉 본심과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겉으로는 그렇게 다 이해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상냥하게 행동했던 손님이나 상대가 인터넷이나 SNS나 소비자 게시판 같은 그런 곳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써서 공개하는 글입니다. 외국 항공사의 승무원들도 일본 승객의 이런 점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괜찮다, 아니다, 이해한다, 그럴 수 있다 해놓고 뒤에서 그러면 정말 답이 없죠. 그리고 다시 만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합니다. 웃으면서. 김학의는 지금까지 만난 일본인 중에 성격이 정말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도 김학의는 성격이 정말 나쁜 사람은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본인들은 김학의가 한심하고 못나도 절대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 뒤에서 완전 쓰레기가 돼 있겠죠.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를 비교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지만 일본의 민주주의는 미국에 의해 이식된
조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아니라고 반박하는 학자들도 많고, 그중에 고베 대학의 키무라 같은 사람은 한국인이 민주주의에 집착하는 이유는 소국인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대국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문화와 이데올로기에서는 세계적인 규범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희망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국 한국과 대국 일본. 한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한국을 일본 아래 두고 있죠. 소국 한국과 대국 일본이라.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화해 문화라고 합니다. 화해 문화란 개인의 이익이나 특성보다는 집단의 질서와 안녕을 중시하는 정신문화라고 일본인 스스로 말합니다.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집단의 질서와 안녕을 중시하는 정신문화. 어떠세요? 여러분들 멋지게 들리나요? 물론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독이 될 수 있는 개념이고, 실제 현재 일본의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화해 개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모든 행동과 판단은 집단의 질서와 안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집단의 질서와 안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집단이라고 해도 더 큰 집단의 질서와 안녕에 방해된다면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집단은 뭔가요? 국가죠. 그러니 국가의 질서와 안녕에 방해가 되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기업이든 언론이든 사회단체든 정당이든 그게 뭐가 됐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질서와 안녕에 방해된다는 건 누가 정하는 거죠? 국민? 헌법? 정부? 국회? 아니면 황실? 아니죠.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으로 내몰았으면서도 지금도 힘을 쥐고 나라를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소수의 권력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외국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국민들의 눈을 바깥으로 돌리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나라를 분열시키는 자들로 매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말하지 마, 생각하지 마, 행동하지 마, 국가의 질서와 안녕에 방해가 돼. 그건 일본인의 정신문화인 화해 문화가 아니야. 참고 시키는 거나 잘해. 소수의 권력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해도 실수를 해도 아무도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대항할 수 없습니다. 화의 개념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억눌린 분위기는 사회 전반에 퍼져서 지역, 기업, 학교와 같은 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까지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자기가 분위기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괜찮다, 아니다, 이해한다 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참았던 분풀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학의가 말하는 상대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씩 참고 배려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왜 일본인들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쩌면 김학의는 앞으로도 나쁜 일본인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뒤에서 거지같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김학의의 영상은 눈여겨볼 가치도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은 영상입니다. 하지만 김학의의 영상은 한국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김학의의 온갖 허황된 거짓말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본인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더 위험한 것은 일본 극우의 주장을 인정하는 양심적인 한국인의 영상으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김학의는 영상 내내 일본어 어휘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말을 더 극적으로 만들고 싶어서인지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아후레르, 제타이, 스고쿠, 기마즈이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들로 한국 사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뽕도 싫어하고 국가도 싫어합니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을 무조건 좋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학의는 전혀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말로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대중들은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하는 건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정작 알아야 하는 건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을 아는 길은 어렵고 힘드니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 가볍고 자극적으로 떠드는 말, 쉽고 간단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달콤한 말이 담긴 영상 한 편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하러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힘들고 어렵게 찾아다닐까요? 김학의의 영상은 한국을 비난하고 싶거나 지금 일본의 어려움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싶거나 아직도 일본이 최고라고 믿고 싶은 일본인을 위한 맞춤 영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일본인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일본인은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 진실을 말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한국인인 우리가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김학의와 같은 인물의 위선과 허상의 가면을 벗겨서 볼품없는 민낯을 일본인 앞에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혹시라도 우리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건 아닌지 꼭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